실제로도 책이 출간된 이후인 2023년에 미국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가 챗GPT로 항공사 소송 자료를 준비했다가 법조계에서 퇴출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요즘 AI 발전 속도 정말 장난이 아니죠. 얼마 전만 해도 그림과 사진을 생성해주는 AI에 놀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텍스트만 입력하면은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AI가 신약 개발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재를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그냥 와, 세상 참 좋아졌다, 뭐 신기한 도구가 또 나왔네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최근에 상당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 새로운 질서, 이 책에서 상당히 깊은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정말 독특한데요. 20세기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를 설계한 불멸의 전략가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 21세기 디지털 제국 구글을 건설한 기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에릭 슈미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가 크레이그 먼디, 이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썼고 100세가 되어 돌아가신 키신저가 죽기 전 마지막 과업이라면서 쏟아부은 유산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의 시대와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와 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최고지성들이 만나게 된 거죠. 이 책 속에서 저자들은 단언을 하는데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불의 발견, 인쇄술의 발명과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가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AI 혁명이 과연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최신 이슈들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인류 문명은 결국 무언가를 이해해 가면서 발전해 왔죠. 왜? 라고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검증하고 재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책에서는 AI 때문에 인류의 이러한 이해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AI는 우리에게 정답을 이렇게 종종 알려주죠. 그런데 그게 왜 정답인지는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책에서는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과정은 깜깜한 상자 안에 감춰져 있고 결과만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면 실제로도 책이 출간된 이후인 2023년에 미국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가 챗GPT로 항공사 소송 자료를 준비했다가 법조계에서 퇴출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챗GPT가 너무나 그럴싸하게 세상에 없는 가짜 판례 6개를 만들어냈고 이 변호사가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을 한 거죠. 판사가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니까 이 변호사가 챗GPT에서 이게 진짜냐고 물었더니 진짜라고 확인까지 해줬다라고 막 답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정은 모르고 블랙박스가 내준 결과만 믿어버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이 책이 말하는 이해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주는 답을 무작정 믿을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검증해야 하는 시대를 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RAG 기술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지 출처를 명확히 하는 기술들을 넘어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기술 연구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기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AI는 어떻게 인간을 뛰어넘을까? 이 책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섬에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는 각자 의학, 역사, 물리, 예술 이런 섬 안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 AI는 하늘 위에서 이 섬들을 전부 내려다보면서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해저 지형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장 제가 생각나는 예시로 떠오르는 게 이스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나온 전설의 37수인데요. 4000년 바둑 역사상 어떤 인간 프로 기사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라고 평가받는 수인데 인간들은 시도하지 않을 바로 그 수, AI가 인간 지식의 섬 바깥 미지의 해저 지형을 탐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AI가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에 활용되면서 수많은 논문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고 인간 과학자들이 놓쳤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인간 지식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속도와 규모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지능이 사실상 진화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는데요. 인간의 키가 정말 커서 2m가 넘는 사람도 있지만 5m, 10m만큼 크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머리가 좀 큰 사람도 있고 뭐 작은 사람도 있고 우리 뇌가 두개골 크기라는 명백한 물리적 제약에 갇혀 있죠. 반면에 AI는 그런 물리적 제약이 없죠. 학습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리소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똑똑해진다라는 AI에서의 스케일링의 법칙. 여기에서 AI의 무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금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에 이르렀죠. 일론 머스크의 xAI는 20만 개의 GPU를 넘어서 100만 개를 언급하고 있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뉴욕 맨하탄을 덮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엔비디아의 GPU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를 많이 연결하면 할수록 AI의 뇌가 커지면서 더 똑똑한 AI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를 구동하기 위해선 그만큼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력망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래도 뇌가 커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이 패권을 잡기 위해 벌이는 전쟁의 핵심에 바로 이 반도체 공급망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무한한 확장성 때문에 인간의 한 세대가 25년이라면 AI의 한 세대는 불과 2에서 3년일 수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우리가 100년간 겪을 변화를 AI는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시대. 우리가 바로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현실 세계, 특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안보, 경제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급진적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결국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AI가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적인 통치자, 철인 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모든 국민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완벽한 정책을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책은 16세기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에 상륙했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서 비극적인 예측도 하는데요. 아즈텍들 눈에 말과 총은 이해 불가능한 신의 무기였고 결국 제국은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AI라는 새로운 힘 앞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AI를 통해 부강해지겠지만 또 어떤 나라는 AI를 가진 나라나 거대 기업의 데이터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소버린 AI가 이런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국가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지난 수백 년간 국제 질서의 기본 단위였던 민족 국가 중심의 베스트 팔렌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미래는 이런 기업들이 동맹을 맺고 AI 기술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EU AI 액트라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든 것도 이런 거대 테크 기업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전통적인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이런 새로운 권력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최근 이미 보이지 않는 AI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핵무기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가짜뉴스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AI 알고리즘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괜찮을까? 라는 거죠. 책에서는 AI가 인류를 희소성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책에서 지적한 우려가 2023년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이 대규모 파업으로 나타났죠. 파업의 이유가 바로 AI였습니다. AI가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 글쓰기 스타일을 복제해서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이건 더 이상 블루칼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노동이 인간의 주된 활동이 아닌 시대를 상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아를 실현할까? 책은 두 갈래 길을 제시를 하는데 AI가 제공하는 가상현실에 몰입해서 수동적인 소비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예술, 철학, 인간적인 교류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것인가. 이건 결국 우리 사회가 AI가 창출한 부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고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 책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의 7장입니다. AI가 과학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공학입니다. AI가 지구 전체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층권에 미세 입자를 뿌려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식으로 지구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인류가 행성의 기후를 조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 것인가? 아니면 이를 AI에게 온전하게 맡기는 게 또 맞는 일인 걸까요? 두 번째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AI가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하면서 노화의 비밀을 풀고 인간의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극복하는 거라서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죽음이 사라진 세상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고통의 시작일까요? 모두가 죽지 않는 인류가 사는 이곳은 과연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각나죠. 셋째는 첫 접촉입니다.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난다면 그 첫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AI일 수 있다는 거죠. AI가 먼저 외계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 창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주적 이웃을 만난다. 인류는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신과 같은 기술력 앞에서 저자들은 인류에게 놓인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공진화와 공존입니다. 공진화는 AI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 뇌에 칩을 심는 것처럼 스스로를 기계에 맞게 바꾸는 길인데요. 이건 인류를 강화 인간, 비강화 인간으로 나누고 결국 우리가 알던 인간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자들은 공존의 길, 즉 AI가 인간의 가치를 배우고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계처럼 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적으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AI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들까? 수만 가지 규칙을 코딩하면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죠. AI는 규칙의 허점을 파고드는 보상 해킹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 책은 AI에게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상식과 도덕, 즉 눈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걸 독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AI가 수많은 인간 사이의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인류가 먼저 인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합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존엄성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존엄성이란 취약하고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아닌 선을 택하려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있다. 인간은 완벽해서 존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존엄하다는 이 통찰.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의 창조물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AI 시대 인류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정말 방대했죠. 제가 모든 내용을 다룬 건 아닌데 이렇게 몇 개만 뽑아도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정말 많고 인사이트도 풍부합니다. 이 정말 무서운 거는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서 서로 생각해보고 또 책을 직접 보시면서 딥다이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통해서 도서에 대한 기대평이라든가 의견들 남겨주시는 분들을 직접 뽑아서 한 10분 정도 도서 10부를 선물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